우리 주문. 그래서 매듭말 마지막 말씀 드리자면 베트남을 잊지 말자. 이따 우리 배동호 박사님 베트남 관련 책을 쓰셨고 베트남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 군대에 벌어지고 있는 붕괴 현상은 조용한 암살자처럼 전 계층에서 야금야금 우리 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방치하시지 마십시오. 파리 평화협정 맺어진 거 73년 2년 후에 남베트남 폐망한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전쟁이 재개되고 56일 만에 남베트남 손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장비, 돈, 군복, 소총, 탱크, 전투기 다 주었죠. 그런데 막상 북베트남군이 남침을 재개하자 남베트남 군들은 다 도망가고 무기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56일 만에 살공 시내에 진주하는 탱크, 북베트남군이 타고 온 탱크는 미제 패턴 전차였습니다. 이 웃지 못할 스토리, 이게 대한민국의 내일일 수도 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외쳐도 진급을 위해서 또는 다른 이유를 위해서 코드를 맞추겠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또 앵무새같이 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하고 있다. 저렇게 하고 있다. 민간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야릇한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그냥 뭔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는 누가 그런 얘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인으로서 자질을 가진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아부하는 군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그걸 보고 진위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마십시오.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우리 국방수뇌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군이 남침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신정무. 여러분 그 말 계속 믿으실 겁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계속 그 말 믿으실 겁니까? 비상입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 이거 제가 여러분 방심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호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가슴이 먹먹합니다. 좀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은 것은 제가 4년 전에 군 복무를 마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고 생각했고요. 2014년 연천 군대에서 있었던 무장 탈영, 특단, 우타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그때는 비록 병사들이 있고 하급 간부들이 그런 명령의 악습이라든가 비리가 있었지만 국방장관님을 믿고 저분이라면 이것을 수습해서 우리 군대를 제대로 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군대는요, 국방장관과 대통령을 걱정해야 됩니다. 국방장관이라는 자가 예비역 장성들한테 잘못된 지식과 이념 때문에 저렇게 노망 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군부대 가서 병사들한테 뭐라고 그랬죠? 병사들한테 모아놓고 자 이제 앞으로 일과 후에 매출 내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 먹고 휴대폰 쓰게 해주겠다. 이게 전형적인 파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이제는 병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이 헤드쿼터를 걱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방장관과 대통령, 합참의장, 각군 총장들을 걱정해야 될 이 시기가 왔습니다. 정말 군의 한 예비역 간부로서 국민 여러분한테 낯을 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일본의 군국주의가 전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청일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청나라에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로부터 많은 전리품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일본의 중국 진출을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 독일을 같이 끌어들여서 삼국 단습을 하면서 그 모든 많은 전가들을 다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장교 100여 명이 팔복사살했습니다.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니었어요. 이겼는데 그 이긴 것을 다 우리가 전과 확대를 못했다고 팔복자살하고 그 10년 후에 러시아 군대를 대마도에서 발틱 함대를 격파해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동아시아의 강대로가 구성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결기를 갖지 못할지언정 대통령과 장관들이 제대로 못하면 우리 현역 군인들이 나서야 되는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 목구멍이 포도송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대한민국 수 예비역 장성단이라는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김태호 박사님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실
신현식 장군님께서 우리 대수장의 멤버로서 유튜브 방송 고정 출연자들입니다. 장군의 소리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시청해 주시라 믿습니다. 자, 다음은 시간 관계상 바로 이제 신현식 장군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이 연합훈련 중단이 한국군 전투력에 미치는 폐해와 그 대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출발한 진행입니다. 우선 김선찬 전 해군 사무총장이 지금 사용하고 운동하신 거 열심히 투쟁하다고 했는데 방금 들어주셨습니다. 박수. 총장님 파카도 검은색 입으니까 다시 해군 함장으로 돌아가신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맡은 분야는 연합훈련 서해 관련 분야인데 이 분야에서 간단히 앞에 23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연합훈련과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이 내용들 다 잘 아시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신인규 대표님께서 이제 이것을 실험 중계를 한다고 혹시 이 유튜브를 신인균 국방 TV 유튜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좀 잘했냐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애독자거든 애청자입니다. 매일 보는데 워낙 보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그때 설명을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25페이지부터 제가 연합훈련과 관계된 문제점 대책을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우선 오늘이 아시다시피 판문점 선언 1주년인데요. 이 비핵화 사기초가 1년 동안 끌어왔던 아마 결정적인 동력은 우리 문재인 정부가 김정은이 하지도 않은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하는 정말 거짓말을 계속 해대는 바람에 1년간 질질질 끌려왔던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이 끌 수 있을 요인이 전혀 없어졌죠. 완전한 거짓말로 드러났는데.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거짓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만 우리 정부의 거짓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정확하게 맞다면 40% 이상의 국민들이 이게 거짓이라는 걸 못 깨닫고 지금 질질 끌려오고 있습니다. 참 김세호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희한한 일이죠. 빨갱이라 그래, 빨갱이라.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그러면 이 1년 동안 비핵화 이 연합훈련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이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까지 덕실은 뭘까? 뭘 얻었고 뭘 얻었을까? 누가 가장 수지 맞는 장사를 했을까? 저는 당연히 북한이 현재까지 1등했다고 봅니다. 북한은 거의 내놓은 게 없어요. 핵미사일 시험 중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기 전까지는 그 중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안 하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핵화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높은 밸류의 가치가 있었으나 핵무장 완성하고는 그들을 스스로 인정했듯이 아무 짝에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뭘 얻었을까요? 첫 번째 2017년까지 있었던 고강도 제재는 있었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 느슨해졌습니다. 구멍이 생겼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2018년 한 해 동안 북한은 버티는데 대북 제재가 크게 큰 역할을 못했습니다. 북한의 쌀값이나 기름값에 큰 변동도 없을 거예요. 그런대로 버틸 수 있도록 됐습니다. 제재 이행이 엉성하게 됐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동안 1년 동안 북한은 아무 제한 없이 핵 능력을 훨씬 증강을 시켰다. 또 세 번째는 북한이 그토록 오매불망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됐고요. 전략자산 배치가 중단이 됐고 여기에 북한은 요구도 안 했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서 한국 국방태세를 완전히 덤불어버렸습니다. 한미회담은 북한 입장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2018년도에 정말 1원 정도 되는 돈을 내고 10만 원 정도의 물건을 얻은 것이 기정사실화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얻은 것은 하루 훼손 없이 굳히기가 됐어요. 단지 작년처럼 올해도 뭔가 대박을 칠까봐 나오는데 올해 대박이 안 됐을 뿐입니다. 미국은 그럼 모르고 뭘 손해를 받느냐. 미국은 크게 손해본 건 없습니다.
연합훈련이 중단된다고 미국의 안보가 흔들린 것도 아니고 미국은 그냥 뭐 크게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크게 얻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 가치로 볼 때는 미국은 얻은 게 있죠. 아, 제재 효과가 제재가 정말 북한한테 아픈 것이구나 하는 제재 효과에 대한 확인. 두 번째, 작년도 1년간 갈치자를 걸었습니다만은 다시 혼돈의 시기를 끈다고 FFVD라고 하는 비핵화의 확실한 목표.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위 굿 이나프 딜이니 스몰 딜이니 이런 단기는 안 되고 일괄 타결해야 됩니다. 소위 빅딜을 해야 이게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협상 타결의 원칙. 그 다음에 미국이 작년도에 별도 한 것도 없이 안보적 보상이나 북한한테 많이 줬지 않습니까? 이게 우습게도 제재, 경제적 제재밖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정말 소중히 써야 되겠다. 여러 개 카드가 있으면 좀 가볍게 쓸 수 있는데 이제는 유일무이한 레버리지가 이 밖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런 것들은 미국이 앞으로 현재까지는 크게 잃은 것이나 얻은 것이 없지만 앞으로 자기가 유리한 국면을 이끌기 위해서 중요한 원칙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얻은 게 있죠. 자, 제일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진짜 주기만 한 천하의 바보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얻은 게 뭐 있습니까? ICBM 시험 중단? 그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우리는 설사 북한이 비핵화가 되더라도 줘서는 안 되는 우리 생명에 관계된 것을 몽땅 다뤘습니다. 더구나 작년 9.19 같은 경우에 북한이 원하는 돈을 좀 갖고 와다주는 게 안 되니까 국제제재. 제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돈을 줄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신체를 잘라서 신체를 종합 세트로 선물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천하의 바보 같은 행위를 한 것이고 그 바보 같은 행위의 아마 핵심이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이 되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좀 이따 신인길 대표가 발표하겠지만 이게 전작권 전환까지 연기되면 훈련도 안 하고 전작권까지 연기된 한미연합 방위체제 이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저는 오래 못 간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김태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둘러서 한국군을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이 반헌법적이고 그리고 이 역사의 교훈을 무시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폭주에 대해서 우리가 빠르면서록 정책 전환을 빠른 시간 내에 전환하면 할수록 유리하고 이걸 조금 더 넘치면 아마도 이제 되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자, 먼저 잘 아시다시피 키리졸브 훈련, 봄에 하는 키리졸브 포리글 중에서 키리졸브 훈련은 위기관리 방어 단계 연습만 하고 반격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리글은 소위 분대급 이상 훈련은 안 하고 대대급 이하 훈련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스 UFG 연습은 이거는 군사 연습뿐만 아니라 정부 연습을 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극적인 차원에서 운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 미국 정부도 일부 대응반 정부는 참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 참가했고요. 그 다음에 한미연합군이 다 참가하는 정말 대규모 훈련인데 이게 76년 이전 체제로 풀뿌리 쫓아져서 군사연습은 군사연습대로 그 다음에 정부 연습은 또 한국끼리만 하고 한국군과 한국 정부가 한국끼리만 하고 한미연합은 또 방어 단계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30년간 구축해놨던 이 소위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에 있는 훈련이 전부 다 분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아까 대대급 이하라고 했는데 분단급 사이즈 또는 이상에서 정말 하던 대규모 훈련들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 훈련이라든지 공군이 또 맥스 썬더 훈련을 연이해고요. 12월달에 비질 베이스 같은 이런 훈련들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쌍용 훈련을 이미 안 했고요. 올 전반기 하게 되어 있는 전반기, 후반기 맥선도 두 분 하는데 전반기 맥선도 안 했습니다. 후반기 맥선도하고 12월 비질 베이스도 국방부는 기자들이 물으면 정확한 답변 안 한다고 하는데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훈련 축소 내용이고요. 문제점 분석의 첫 번째가 키리졸브든 UFG든 이제 방어 연습만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데 적이 우리나라를 전쟁을 침략을 했어요.
근데 방어만 하는 군대가 존재할까요? 없을 겁니다. 유일하게 있는 군대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전수방이라고. 일본은 왜 전수방이만 이걸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국군이라고 그럽니까? 자위대라고 그럽니까? 일본 군대는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이름 붙은, 국군이라고 이름 붙은 나라 중에서 상대방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방어만 하는 군대는 없습니다. 그건 자위대입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군은 그렇게 반의를 하면 쌍심지를 돋구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범국가입니까? 왜 전수방이 자위대로 대한민국 국군을 만들려고 하죠? 이게 바로 정부가 반격작전. 그 다음에 이런 큰 개념 하에서 반격작전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냐? 우리가 군대를 유지를 하고 뭐 한미연합 방위체도 마찬가지고 군대를 운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우리 계시는 분들 잘 아시지만 억제 아닙니까? 억제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억제가 실패할 때 최대한 적은 피해를 이기는 거죠. 첫 번째 목적 억제입니다. 억제의 기본은 뭐냐? 네가 나를 침략해서 얻는 이득보다 손실이 훨씬 크게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손실을 훨씬 크게 알려준다는 게 뭡니까? 반격입니다. 반격 없는 억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억제 우리가 학문적으로 기본이 그거니까 네가 나를 공격했을 때 내가 반격할 수 있는 내가 확고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 내가 이 반격 의지와 능력을 적이 크레디빌리티 믿어줄 때 억제가 있다. 그런데 연습을 안 하니 작전 계획은 있을지 몰라도 저게 의지가 없다는 걸 북한이 충분히 의지가 없다고 이해할 거 아닙니까? 또 연습을 안 하니까 역량이 없죠. 그리고 북한은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한국은 또는 한미연합 방위체에서는 우리가 설사 전쟁을 도발시켜도 반격을 해서 우리 정권의 종말을 가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이 없구나. 속된 말로 믿져봐야 본전이네. 이거는 북한을 보고 전쟁을 일으켜라는 초대장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이제 한미연합 방위체에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주한미군 뭐 인원만 따져볼 때 무기 체계를 따지면 복잡해지고 28,500명. 근데 전시되면 미 정원군이 60만이 오잖아요. 30배 정도 되는 20배 이상 되는 전력들이 사실은 20배도 됩니다. 전혀 없는 항모전투단이 4개 오죠. 뭐 비행기 오죠. 이 무기까지 따지면 제가 봐서 한 100배 되는 전력이 전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은 전쟁에 대비한 아주 소수의 선발대고 진짜 본대는 이 정원군입니다. 이게 정원되는 훈련을 결국은 이 정원되는 핵심이 지상군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해공군은 가장 빨리 올 수 있지만 협조도 간단합니다. 그런데 결국 반격을 해서 북한을 점령을 하면서 지상군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 지상군이 들어오는 반격 훈련은 이 지상군은 빨리 못 들어옵니다. 그 한 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결국 미 정원군 중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초기에 북한이 전쟁 도발했을 때 빨리 날아올 수 있는 비행기 좀 날아오고 함정은 또 시간이 걸립니다. 가볼라 며칠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부터 와서 좀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연습을 안 하는 거니 북한이 느끼기에 이게 문서상에는 있는데 지금 제대로 쓰겠냐. 그럴 의지가 있으면 왜 연습을 안 하겠느냐. 바로 이렇게 돼서 미국의 가장 핵심이 본대인 전시정원에 대한 의문이 불신이 이거 신뢰도가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해군도 계시고 공군도 계신데 해공군도 아주 뭐 상대적으로 볼 때 지상군에 비해서 불복잡합니다. 해공군의 지하철 지형 자체가 산이 있는 것도 있고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좀 틀려서 그러면 해공군의 협조 요소는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복잡하고 한 것들이 지상군 협조 요소. 이게 반격 훈련을 해야 미 지상군 예컨대 성군단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협조할 게 많습니다. 해공군은 사실은 지 통신 체제만 잘 돼 있고 약간의 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꼭 우리가 숙달해야 될 제일 어려운 거, 제일 쉬운 거는 하고 제일 어려운 거는 했다 치면 그럼 하나만. 이게 이제 반격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이 중단이 됐다. 대대급 이하는 기본적으로 연합작전 해보신 분들 다 잘 알겠지만 대대급 이하 소부대들은 자군 단위로 작전합니다. 최소한 아무리 잡아도 사단, 최소한 군단급 이상 돼야 연합부가 편성돼서 훈련합니다. 그 지침하에 대대, 중대, 소대는 한국군은 한국군대로 미군은 미군대로 싸우면서 각각의 전투 지역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대대급 이하가 서로 섞여서 연합부대로 편성할 거는 아주 극히 특수한 분의 한 두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훈련은 대대급 이하로 한다고 하는 것은 각자 훈련을 하겠다는 소리를 그냥 써놓은 겁니다. 그냥 모일날 한국군은 대대는 여기서 훈련하고 미군은 여기서 훈련하니까 같은 시간에 했으니까 같이 훈련한 거네 이 소리 아닙니다. 그냥 사실은 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중단된 겁니다. 그러면 야외 훈련이 없이 몸으로 안 해보고 지휘소에 앉아서 워게임만 하는 군대 훈련이 워게임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워게임이고 지휘통제기구 훈련도 하고 지휘소에서 야외 훈련도 해서 소위 CPX하고 FPX가 합쳐져야 이게 제대로 된 훈련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한쪽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합 면접 중단으로 특히 UFG 같이 한미 정부까지 참여해서 국가 총력전 차원에서 연습기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UFG는 찢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나 미국이나 지휘관 참모 병사들 보직자는 고려해서 벌써 작년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포릭을 작년도 훈련하고 작년 UFG부터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와서 올 연말쯤 되면 훈련 없어진 지 거의 1년 반 2년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뭐 미군은 전혀 한반도에 훈련 경험이 없는 거고요. 한국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병사들 복무가 18에서 20개월로 줄어드는데 병사들은 제대로 연합훈련에 참여한 게 없고 또 연합훈련의 가장 큰 건 지휘관이 참모인데 잘 아시겠지만 지휘관 참모 보직이 다 우리도 1년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군 자체도 팀 단위 훈련이 안 되고 한미연합 팀 단위 훈련은 거의 성실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국은 뭐 잘 아시겠지만 보직을 받아서 연말에 보직을 받아서 이를 키 리졸버 포릭을 통해서 한번 쭉 연습을 하고 UFG를 통해서 완성을 하고 그 동안 그 훈련을 큰 양대 훈련을 하는 동안 나타난 작전 계획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보완을 하고 큰 전반적인 수준 보완은 2년 단위로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본인데 이 프레임이 다 깨졌습니다. 자, 이런 것.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연합 연습과 훈련 중단은 결국 전작권 전환과 맞물려가지고 주한미군 무용론 전시정원에 대한 신뢰대 성수로 이어져서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의 해체로 가는 그 길을 차근차근 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북한의 비핵화 전략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니까 연합훈련 복원해야 됩니다. 이게 복원하고 북한이 핵을 높여서 핵 능력을 증강시키는 것만큼 한반도의 위험 요소는 더 크니까 그 전보다 연합훈련은 강할 수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가장 합리적인 아닙니까? 그런데 문 정부가 이것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문 정부가 이걸 설사 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릴 거니까 우선 그 자유한국당 국방이나 이런 데서 국방부가 계속 제기를 해서 그러면 이런 상태하에서 조직적으로 제대별 한미연합 전술 토의를 강화하고 도상훈련, 지휘소훈련, 훈련을 완전히 복원하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대체 방법이 뭐냐를 집요하게 물어서 답을 얻어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대별 연합훈련들을 다양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해서 점검해야 됩니다. 현장에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비군사적 목적의 훈련들이 많습니다. 사렉스라고 한미제 각상 인도적 재난 훈련이 이런 게 많습니다. 또는 뭐 링팩 훈련처럼 대회 훈련이 많습니다. 이런 훈련을 또 적극적으로 가서 그때 계기 훈련으로 우리가 한미연합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국방부고 대책을 내놓으라고 집요하게 좀 이거는 우리가 뭐 국방부에 이야기하고 들을 것 같지도 않고 좀 우리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무장대가 있는데 자유한국당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이제 핵무장은 이제는 가시화되었는데 북한의 핵에 대비한 연합방위태세는 어떻게 바뀌느냐, 작전계획은 어떻게 만드느냐. 사실은 작전계획도 행정부가 만드니 그러니까 이건 뭐 가만 내부도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위에서 딱 간섭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처럼 내부로 두면 엉망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대표적인 국회에서 이런 데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예비역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자문인을 참가시켜서 이제는 비공개 자리에 가서 정말 작전계획이 제대로 됐느냐 이 작전계획이 한기로 됐고 이거 훈련을 해봤느냐를 이제는 국민의 대표로서 따져줘야 된다. 그래서
견디지 못하게 만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천안하게 만들고 그 천이 되기 전에 국방부만이라도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따끔하게 감독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